한 발은 발사에 실패한 건지 아니면 새로운 미사일을 발사한 건지 궁금하고요. 이게 북한 내륙에 떨어졌을 것 같은데 피해 상황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2차 발사한 북한의 미사일은 초기 단계에서 비정상적으로 비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정상 비행 중 폭발하였다면 잔해가 내륙에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방금 비정상적인 비행이라고 하셨는데 비정상적 비행이라는 게 상당히 그 말을 뜻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거든요. 구체적으로 그게 비정상적 비행에 때문에 어떤 모습이었기에 비정상적 비행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비정상 비행 중 폭발하였다면이라는 전제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에 발사한 미사일 관련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한 발은 600여 킬로미터를 비행했고 한 발은 120여 킬로미터를 비행했다고 공지가 됐습니다. 한 발은 발사에 실패한 건지 아니면 새로운 미사일을 발사한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황해남도 장현 일대에서 120여 킬로미터를 비행했으면 이게 북한 내륙에 떨어졌을 것 같은데 피해 상황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합참공보실장입니다. 2차 발사한 북한의 미사일은 초기 단계에서 비정상적으로 비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정상 비행 중 폭발하였다면 잔해가 내륙에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륙에 떨어져서 혹시 피해가 발생한 정황이 좀 포착된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직 확인된 건 없습니다. 방금 비정상적인 비행이라고 하셨는데 비정상적 비행이라는 게 상당히 그 말을 뜻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거든요. 구체적으로 그게 비정상적 비행에 때문에 어떤 모습이었기에 비정상적 비행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600km 날아간 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혀주셨는데 120km 날아간 거는 그냥 탄도미사일이라고만 밝혀주셨어요. 그거는 이제 120km가 애초부터 비행이 정상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정보 탐지 자산으로도 이게 어떤 류인지 가늠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실까요? 네, 그런 측면도 있고요. 새로운 무기를 시험했을 가능성, 또 비정상 비행을 했을 가능성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분석해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20km 올라간 거는 고도도 120km, 그러니까 두 번째 탄도 미사일은 고도도 많이 못 올라갔을 것 같은데 당연히 그러면 그것도 역시 이제 닷새 전이랑 비슷한 방식으로 폭발해서 파편이 그런 방식으로 튀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것이 SLBM이었다면 필요한 고도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SRBM. 그러니까 지난번 닷새 전 거는 필요한 고도까지는 올라갔는데 폭발한 것이고 지금 오늘 두 번째 거는 필요한 고도에조차도 올라가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폭발했다고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비정상 비행 중 폭발하였다면이라는 전제입니다. 그러면은 폭발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그것이 지상에 탄착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까? 네, 여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을 종합 분석 중이라면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된 것입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1차 발사한 미사일 관련 질문입니다. 이제 장현 일대에서 발사한 게 지난해 3월에도 한 번 더 있었는데요.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도 그와 유사한 종류인지 그리고 이제 탄착지도 같은지 이와 비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차 발사한 미사일은 600여 킬로미터를 정상 비행을 했고요. 또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비행을 했는지는 추가 분석이 필요합니다. 떨어진 곳은 알섬 더 위쪽에 기존에 사격하지 않던 그런 곳인데요. 그것도 추가로 분석이 필요합니다. 네. 추가 질문 드리면 알섬 위쪽이라면 저 청진 쪽 일대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은 미사일 재원도 과거에 썼던 KN-23 북한판 이스칸데르랑은 다른 것으로 보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같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 120km 짧게 날아간 미사일이 이제 방향을 보면은 동북 쪽이라고 하셨고
그러면 이렇게 그 구글 맵상으로도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은 거의 평양 인근 부근인데 만약에 그 120 그 뭐 정확한 인근 지점이라도 좀 뭐 폭발했는지 아니면은 그 내륙에 탄착됐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 지점이라도 좀 사라진 소실된 지점이라도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박사 질문이신가요? 박사 질문 먼저 받고 하겠습니다.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기단 마이크 켜주시고 하세요. 여보세요? 옛날 저기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뭐 합참에서는 실패한 것 같다고 판정을 하고 뭐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결국은 이게 뭐 핵 개발한 것처럼 성공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실패했느니 성공했느니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걸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건지 또 하나는 그 자랑하고 있는 레이저 포가 이게 어느 정도 단계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북한 미사일 체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3축 체계를 준비하고 있고 또 한미일이 공조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부터 질문 받겠습니다. 네, 공리단 네, 인빈 권영보입니다. 그 짧게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요. 그 닷새 만에 다시 탄도미사일 발사에 나섰잖아요. 그 개로 수출용 시험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떤 거 시험 발사요? 그 닷새 만에 다시 탄도미사일 발사를 했는데 그 대러 수출용 그러니까 러시아에 이 미사일을 수출하기 위한 시험 발사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그거는 더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합참에 설명드릴 사안을 좀 넘어서는 문제로 보입니다. 네, 오늘 그 NHK가 그 미사일 쐈을 때 한국 합참을 인용해서 이제 보도를 했는데 그쪽 탄착 지점이 일본 해역이 아닌 건가요? 청진 앞바다 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일본에서는 뭐 경보를 올리거나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은 건가요? 글쎄요, 저희가 지금 한미일 공조하여서 그 미사일 경보 정보는 다 공유를 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다 공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관련해서 차관의 질문 있으신 분 계세요? 네, 차기자님. 네, 저 TV조선 차정승입니다. 그 황해남도 장현이라는 곳이 미사일 발사를 한 적도 있긴 하던데요. 이게 어떤 곳인지 군사적인 의미에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 두 번의 발사를 한 게 이 같은 플랫폼, 같은 뭐 발사대로 추정이 되시는지도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장현은 지난번 작년 발사할 때 그 저수지 옆에 그 둔덕 같은 곳에 쏘았는데 미사일 발사를 아무데나 할 수 있다는 뭐 그러한 걸 노출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요. 뭐 동일한 플랫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